안녕하세요. 50세 이상의 건강전사 여러분. 저는 30년간 노년기 영양대사를 연구해온 박혜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독을 먹고 계실지 모릅니다. 호두 말입니다. 네, 그 건강하다는 호두가요.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95%의 노년층이 호두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약 먹고 호두 드셨나요? 지금 당장 혈압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줌 넘게 드셨나요?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찬장에 두고 드셨나요? 이미 썩은 기름을 드신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은 5년간 매일 호두 드시다가 간 수치가 폭발했습니다. 좋다는 음식이 독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아집니다. 단 5분이면 여러분의 10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건강 이야기 장미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아래 댓글에 숫자 1, 이라고 적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층의 영양과 대사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그 음식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호두처럼 슈퍼푸드로 알려진 식품일수록 과신하기 쉽고 그만큼 잘못된 섭취 습관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호두를 잘못 먹는 순간 그 슈퍼푸드는 독이 됩니다. 요즘 호두 자주 드시는 분, 이 내용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호두를 몇 개나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받은 72세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호두를 한 줌씩 챙겨 드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5년 넘게 꾸준히 드셨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고 체중도 조금씩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소화효소 활동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이 잘못한 건 단 한 가지,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며 약물 복용도 늘어납니다. 이때 호두의 지방과 영양소가 오히려 몸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단순히 양을 줄이고 섭취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호두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노년층이 자주 하는 호두 섭취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주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호두 섭취 실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호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7쪽, 그러니까 한 온스 정도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하루 지방 섭취량의 20%를 넘으면 소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72세 김순자님처럼 매일 한 줌 이상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체중 증가가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호두를 건강식품이라 생각해서 한 번에 2줌씩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몇 달 지나니까 배가 자꾸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얇게 썬 사과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두의 지방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나누어 섭취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조금 더 먹어야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 드시고 바로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약물 복용 후 2시간 이내엔 호두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두의 지방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영양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호두의 지방이 약물 흡수를 최대 2시간 늦춘다고 합니다. 68세 박정희님은 혈압약 복용 직후 호두를 드시다가 약효가 떨어져서 혈압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셨을 때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 복용 시간과 호두 섭취 시간을 분리하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더라고요. 약 복용 후 2시간 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자기 전 호두는 소화 속도를 떨어뜨려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호두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음식이나 보충제와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생선기름이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호두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영양학회 보고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과량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70세 이영자님은 생선기름 보충제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다가 멍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멍이 크게 생기고 없어지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죠.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호두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철분제 복용 2시간 전후로도 호두는 피해야 합니다. 호두의 식이섬유와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챙겨 드시나요? 좋은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보관 방법입니다. 호두를 사서 그냥 찬장에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의 지방은 산화되기 정말 쉽습니다. 2020년 식품위생안전연구소 조사를 보면 상온 보관된 호두의 90% 이상이 3개월 내에 산패되었다고 합니다. 산패된 호두는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75세 정옥부님은 큰 봉지를 사서 찬장에 두고 드시다가 어느 날부터 특유의 쓴맛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산패된 거예요. 산패된 호두를 계속 드시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한 달치만 구입해서 밀폐 유리병에 담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투명 용기와 햇빛은 산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시고요. 절대 햇빛이 닿는 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호두 혹시 햇빛 아래 두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와 교차 오염을 간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호두를 잘 드셨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알레르기는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2022년 식품알레르기학회에 따르면 성인 호두 알레르기가 매년 12%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66세 윤정호님은 호두를 드시고 나서 입안이 따갑고 가려웠지만 단순 건조함으로 착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혹시나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니 호두 알레르기로 나왔어요.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이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시면서 몸 반응을 관찰하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른 견과류와 함께 가공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교차 오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호두 먹고 입안이 가렵거나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하면 호두는 다시 몸을 돕는 최고의 식품이 됩니다. 호두가 나쁜 게 아니라 드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호두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층을 위한 호두 섭취 루틴 완전 정리입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을 배웠으니 이제 올바른 방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건 섭취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약물 흡수가 완전히 끝난 뒤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들이 충분히 흡수되고 점심 식사도 어느 정도 소화된 시점이죠. 이때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좋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아침 약 복용 직후나 잠자기 전은 꼭 피하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 드시면 밤새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으로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호두 7개 정도를 사과 몇 조각, 그릭 요거트 반 컵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오후 간식이 됩니다. 오늘 간식 시간을 오후로 옮겨 보실래요?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는 냉장 보관 시 6개월, 냉동 보관 시 1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집에 오자마자 바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봉지째 보관하지 말고 유리 밀폐 용기에 옮기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가 훨씬 낫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성분이 호두의 지방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드시기 전에 5분간 약불로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으면 고소한 맛도 더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혹시 호두를 볶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과잉은 피해야 합니다. 꾸준한 섭취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 그러니까 7개 정도만 지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꾸준함과 과잉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꾸준함보다는 과잉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진다는 걸 봤습니다. 음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의 힘은 이해에 있습니다. 호두가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두려움 없이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피하지 말고 원리를 알고 섭취하세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성분들도 나이 들면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대사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음식을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호두 섭취를 줄이셔야 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호두의 당 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호두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양을 줄이거나 먹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생으로 먹기 힘들면 갈아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늘부터 음식과 대화해 보실까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음식도 나이 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독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 말이죠. 호두는 심장과 뇌를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약도 먹게 되면서 몸의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섭취하면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기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루 7개가 넘어가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중도 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약 복용 직후에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먹고 바로 호두 드시면
약효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호두의 지방 성분이 약물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걸 최대 2시간까지 늦추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생선기름이나 오메가3 보충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식품끼리 합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메가3가 과하게 들어가면 혈액이 묽어지고 출혈 위험이 40%나 높아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크게 생기고 코피도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도 납니다. 상온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큰 봉지로 사서 찬장에 두고 몇 달씩 드시는데 그건 이미 산패된 호두입니다. 산패된 호두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좋으라고 먹는 게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안이 가렵고 목이 따갑고 두드러기가 생기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평생 괜찮던 음식도 갑자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건강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안 되고 피곤하고 체중이 조금 느는 정도죠. 하지만 그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수치가 치솟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먹으면 호두는 기억력과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7개의 호두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15% 향상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7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사과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약 복용 후 이 시간은 꼭 띄우세요. 아침에 약 드셨으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고요. 큰 봉지로 사오셨으면 바로 소분해서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세요. 보충제를 드신다면 호두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생선기름이나 오메가3를 드신다면 호두는 3개에서 4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철분제 드시는 분은 철분제 복용 2시간 전후로는 호두를 피하세요. 작은 조절만으로도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약도 먹고 있고 몸의 흡수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먹되 과하지 않게 시간을 맞춰서 다른 음식이나 약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먹지 않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고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80대에도 90대에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하루 한 줌, 오후 2시. 그 시간에 신선한 호두를 사과 몇 조각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켜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만 조금 바꾸고 양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후,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72세 김순자님도 저와 상담 후 호두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했더니 2개월 만에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까 싶었다고요. 하지만 실천하고 나니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68세 박정희 님도 약 복용 시간과 호두 섭취 시간을 분리하니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압이 2주 만에 안정됐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호두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70세 이영자님은 생선기름 보충제와 호두를 함께 드시다가 출혈 위험이 높아졌었는데 호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니 멍도 안 생기고 잇몸 출혈도 멈췄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적게 먹으니 오히려 몸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오후 2시 호두 7개를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 열어서 호두가 찬장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지금 당장 유리용기에 옮겨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약 복용 시간 확인하세요. 아침에 약 드시면 오후로 호두 시간을 옮기세요. 보충제 드시면 호두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아보카도 섭취 습관의 함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보카도도 호두처럼 건강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아보카도가 그 약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잘못 드시면 약효가 사라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보카도의 지방 함량은 호두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간에도 무리가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보카도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아보카도 보관법, 신선한 아보카도 고르는 법까지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언제 호두를 드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혹시 호두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약 먹고 바로 호두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호두 먹는 시간을 바꾸는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